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고 귀찮아하는 일상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삶을 느긋하게 즐기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성공할 확률 따위는 무시하기를, 오늘의 괴로움에 연연하지 말기를,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하고 여권에 스탬프를 모으세요.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저 살아가세요. 그거면 충분하답니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지만 2017년 7월 14일 뉴욕 브루클린. 사랑하는 미아와 이사벨에게, 내가 죽고 나서 너희에게 생길 여러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두었어. 우리 가족을 위해 적절한 급여를 받고 일할 요리사를 고용해뒀고, 어떤 치과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수업료는 언제 내야 하는지, 바이올린 대여와 피아노 조율 계약은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도 정리해뒀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아파트 관련된 상세한 사항들을 전부 동영상으로 남겨놓을 거야. 그래야 공기 필터가 어디 있고 치퍼에게 어떤 사료를 먹여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생각해보니 이것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 비교적 중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 내가 죽고 나서 너희가 겪게 될 고통을 덜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될 가장 큰 의문에 답을 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엄마에게 크게 실망하겠지. 너희는 언제까지나 암으로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 될 거고, 사람들은 너희를 안타까움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바라볼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그랬다 해도 너희는 분명 반발하겠지. 엄마의 죽음은 너희의 삶을 파고들 거고, 완벽했을 수도 있는 예술작품에 새겨진 흠집처럼 작용할 거야. 너희는 부모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묻겠지. 왜 우리 엄마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을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울 수도 있어. 친구가 못되게 굴 때 엄마가 와서 안아주기를, 너희가 귀를 뚫을 때 옆에서 봐주기를, 너희가 연주회에서 공연을 할 때 객석 맨 앞줄에 앉아 크게 박수를 쳐주기를, 대학 졸업식 때 자녀와 사진 한 장 더 찍겠다고 유난을 떠는 여느 부모들처럼 너희 옆에 있어주기를, 너희의 결혼식 날 드레스 입는 것을 도와주기를, 아기를 낳은 너희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대신 손주를 안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겠지. 그렇게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내 부재는 너희에게 고통을 줄 거고, 끝없이 왜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될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너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나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는 셈이 될 거야. 엄마가 7학년일 때 역사 선생님이었던 올슨 선생님은 약간 괴짜지만 비범한 분이었어. 그분은 10대인 우리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항변할 때마다 이를테면 선생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겠다고 하거나 그 외에 온갖 하찮은 일에 대해 우리가 불공평 타령을 할 때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적응해. 라고 하셨어. 우리는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고, 모든 사람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우하고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랐지. 법의 영향력이 막강한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다 보면 자연히 그런 기대를 하게 돼. 아직 5살밖에 안 된 너희도 공평함이 무슨 기본권인 것처럼 수시로 부르짖곤 했잖아. 이사벨은 영화를 보러 가는데 미아는 못 보러 가는 게 불공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심리와 윤리 기준의 공평과 평등에 대한 기대감이 단단히 뿌리박고 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올슨 선생님의 말이 옳았다는 거야.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인생에서 공평함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것일 수 있어. 특히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 법의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간의 노력으로 이끌어갈 수도 조정할 수도 없는 일들, 신이나 운명처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힘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욱 그래. 나는 엄마 없이 자라지는 않았지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고, 너희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걸 이미 깨달았어. 나는 운전을 하고 테니스를 치는 아이들, 나처럼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쓰지 않고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몹시 괴로워했어. 그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지금 너희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게
정말 싫었어. 나는 기회도 박탈당했지. 체육 시간에는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득점 기록만 해야 했어. 어머니는 내가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어. 언니와 오빠는 중국어를 배우게 했으면서 나한테만 그러신 이유는 시력 때문에 한자를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야. 나중에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해외에서도 꾸준히 공부한 덕분에 언니, 오빠보다 중국어를 더 잘하게 된 게 다행이지. 어렸을 때 차별받는 것보다 더 우울하고 서러운 건 없는 것 같아. 늘 혼자 분노를 곱씹으며 눈물을 흘렸으니까. 누구나 결핍이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커다란 결핍이지. 하지만 그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했어. 나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물었어.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이 정말 싫더라고. 예쁜 딸들아, 인생이 어째서 불공평한가에 대한 답은 나도 몰라. 아마 이번 생에는 알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면서 충분히 울고 상처를 받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얻는 게 있을 거야. 불 속을 통과하는 것은 괴롭지만 막상 끝까지 통과하고 나면 온전하고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 내가 장담해. 고통을 겪고 나면 진리와 아름다움, 지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거야. 고통이든 기쁨이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슬픔 없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겠지. 인생에는 고통 없는 안도감, 잔인함 없는 연민, 두려움 없는 용기, 절망 없는 희망, 고생 없는 지혜, 결핍 없는 감사는 있을 수 없어. 인생에는 이런 역설이 넘쳐난단다. 온갖 역설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야. 나는 비록 앞을 보진 못했지만 이 불행한 현실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어. 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 한층 야심 있는 사람으로 자랐어. 덕분에 기지 있고 똑똑한 사람이 됐지. 장애 덕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방법, 자신에게 솔직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진솔하게 대하는 방법도 배웠지. 진정한 힘과 정신적인 회복력을 갖추게 된 거야. 너희는 이제 엄마 없이 자라게 될 거야. 마음 같아선 너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한편으로는 너희가 고통을 겪더라도 잘 버티고 살아내어 교훈을 얻기를 바래. 너희가 고통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너희가 엄마의 강한 면을 물려받았다는 거 알지? 고통을 통해 타인에게 동정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어.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기를, 인생을 즐기고 인생의 온갖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하기를,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불안정함과 소중함을 감사하기를. 이게 너희에게 주는 숙제야. 예쁜 내 딸들아, 고통스러운 비극을 아름다움과 사랑, 강함, 용기, 지혜의 원천으로 삼으렴. 물론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거야. 하지만 조숙했던 소녀 시절에 침대에서 홀로 흐느끼면서 깨달은 게 있어.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짧은 삶이든 긴 삶이든 인간으로서 처할 수 있는 온갖 삶의 조건을 최대한 이해하는 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야. 우린 매 순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배우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삶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 나는 이걸 영혼의 발전이라고 불러. 내가 고통과 괴로움에 관해 공평한 수준 이상의 몫을 감당했다는 것. 어려서는 앞이 보이지 않았고 말년에는 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나름 멋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줬으면 해. 이 고통과 괴로움이 나를 규정했고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몇 년 동안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사랑과 연민을 깨달았어. 인간의 배려심이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하면서 뼛속까지 겸손해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죽음의 공포가 나를 짓이기려 할 때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냈어. 내가 시력장애와 암투병을 통해 얻은 교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너희도 이 글을 읽으면서 비극을 통해 어떻게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고통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의 가치는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교훈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인생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제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너희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만 너희가 엄마의 죽음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엄마의 도전을 엄마의 죽음을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무척 기쁘고 행복할 거야. 엄마 없이 살아가는 게 외롭고 쓸쓸하겠지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물론 누구나 자기만의 감정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니까 혼자 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거야. 이것도 너희가 살면서 배우게 될 인생의 역설 중 하나야. 무엇보다 너희는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잖니? 아빠도 있고 그러니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길 바래. 언제나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렴. 또 너희 곁에는 티티와 마우 삼촌, 낸시 이모, 캐롤라인 이모, 수이모를 비롯해 많은 친구들이 있어. 다들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해주고 너희를 보살펴 줄 거야. 그러니 결코 외롭지 않을 거란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도 내 피는 너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렴. 너희는 나의 제일 좋은 점들을 물려받았어. 비록 내 육신은 세상에 없겠지만 언제나 너희를 지켜볼 거야. 너희가 악기를 연주할 때 더 잘 들으려고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 너희가 언제든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면 음악에 특별한 힘이 더해진다는 생각. 나는 너희 곁에 앉아서 다시 또다시 연주를 해보라고 격려하겠지. 연습 횟수를 세고 팔꿈치 위치를 조정해주고 바르게 앉으라고 충고하겠지. 그리고 너희를 껴안고 잘했다고,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겠지. 약속할게. 너희가 더 이상 연주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너희 인생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순간마다 찾아와 지켜볼 거라고. 너희가 산꼭대기에서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정상까지 올라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때, 처음으로 아기를 품에 안을 때,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 인해 상처받고 울 때, 공부나 일 때문에 힘들게 밤을 샐 때도 너희 곁을 지켜줄 거야. 나도 한때 너희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잊지 마. 죽으면 시력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을 더 멀리 볼 수 있겠지. 운전하는 꿈도 꾸곤 했어. 평생 시력장애를 안고 살아왔지만 지금이라도 시력을 되찾고 싶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죽으면 사는 동안 느꼈던 결핍이 채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조금은 반갑기도 해. 언젠가 너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마중을 나갈게. 그럼 너희는 엄마가 없어서 느꼈던 결핍을
완전히 채우겠지. 그러니 사랑하는 딸들아, 부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렴. 철저히 완전하게 사력 있게 매사에 감사하면서 용기를 갖고 현명하게 살아내야 해. 너희를 영원히 무한히 시공간을 넘어 사랑한다. 그 사실을 언제까지나 잊지 마.